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총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 지역에 위치한 UCLA 캠퍼스에서 지난 6월 1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남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노렸던 다른 총기 사건들과는 달리 학생이 특정 교수를 겨냥해서 총격을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용의자가 교수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사용한 총기도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찰리 백 LA 경찰국장은 사건 발생 2시간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살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자살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격은 이날 UCLA 캠퍼스 공대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일어났고 사망한 2명 중에 1명이 총격의 용의자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LA 경찰국은 자살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미네소타 출신의 인도계 전직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사르카르이고 그의 집에서 살생부 명단이 적힌 노트가 발견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용의자인 사르카르가 공대 건물 실험실에서 항공우주공학 조교수인 클러그 교수를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습니다. UCLA 공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클러그 교수가 박사과정의 사르카르의 졸업을 허락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인도 공과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UCLA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유명 대학의 교수와 또 제자 사이에 이 총격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8개 주가 캠퍼스 내의 그 총기 휴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3개 주에서는 학교가 학생이나 또 교직원의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캠퍼스 내에서 총기 휴대를 전면 금지하고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19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UCLA 총격 사건이 2012년에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샌디 훅 엘리먼터리 스쿨 총기 난사 사건 이래 학교에서 벌어진 186번째의 총기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스타 찰턴 헤스턴 하면 이 10개라는 영화와 또 벤허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은 영화 배우로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지만 1980년 이후에는 스크린에서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그 이후에는 NRA, 다시 말해서 전미총기협회 회장이 됩니다. 전미총기협회 협회는 187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출신의 장교들에 의해서 창립된 미국의 보수주의 단체로서 로비 활동을 통해서 총기 규제를 막고 있습니다. 이 스타 배우 출신이었던 찰턴 헤스턴은 미국 최고의 권력들을 움직이는 라비스트가 되어서 미국 내의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총기 확산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내 총을 빼앗으려거든 나를 죽여라. 이 찰턴 헤스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바마 이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엘 고어가
부시에게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은 엘고어가 총기 규제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도 마음은 총기 규제에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라는 것은 단순한 살상 무기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부개척 시대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인들에게 이 총기의 의미는 자신을 지키는 근원적인 물건으로 자리매김해온 것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 보급된 총기가 3억 자루에 근접해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총기 규제법이 통과가 되어도 총기를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이 처한 가장 큰 딜레마인 것입니다. 미국 민간에 퍼진 이 3억 자루의 총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기 사고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기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179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총기 소유와 자유와 또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총기 금지 구역에서는 모두가 총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통계 데이터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UCLA 역시 총기 소지가 금지된 공립대학교였지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3.8%의 총기 난사 사고만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 장소에서 일어났고 대부분인 96.2%의 총기 난사 사고는 총기 금지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기 소지가 불허되는 장소라고 해서 반드시 총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기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UCLA에서 발생한 살인 후 자살 총격 사건이 미국 사회에 무분별한 총기 사용의 해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가운데 총기 규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옷을 입자는 시민단체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색 옷을 입자는 운동은 200개의 비영리단체 연합체인 시카고 소재의 한 시민단체가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총기 폭력 인식의 날인 6월 2일을 맞아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을 하루 앞두고 UCLA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용하고 평화적인 이 운동이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는데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설에서 오렌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것을 비롯해서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뱅크스, 줄리앤 무어, 에이머 슈머 등도 오렌지색 의상을 입거나 장신구를 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세계적인 절경인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미국 전역의 많은 건물과 기념물들에도 오렌지색 조명을 켜서 이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렌지색은 어떻게 총기 규제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그 시작은 2013년 시카고 남부의 한 하이스쿨 학생들이 총에 맞아 숨진 친구인 하디아 펜들턴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렌지색 셔츠를 입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범인은 이 여고생을 경쟁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오인해서 총을 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사냥꾼들이 숲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렌지색 옷을 입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렌지색 옷을 입고 죽은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의 작은 행동은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오렌지색은 총기 안전 또 총기 규제를 상징하는 컬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가 사냥꾼들이 숲에서 사냥할 때 오렌지색 모자나 또 셔츠나 조끼와 같은 것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또 강렬해서 눈에 잘 띄는 이 오렌지색의 특성을 오인 사격을 방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렌지색은 동료 사냥꾼들에게 쏘지 마세요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3년 전에 이 운동을 처음 제안했던 하디아 펜들턴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캐프라는 지난 6월 2일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사냥꾼들은 그들이 사냥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렌지색 옷을 입는다고 하면서 자신과 친구들 역시 이 오렌지색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총기 폭력의 다음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오렌지색 옷을 입지 않은 운동을 벌이는 단체는 오렌지색을 인간 생명의 가치를 상징하는 색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3만 명 이상이 총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수백만 명이 미국에서 총기 폭력을 없애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총기 폭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오렌지색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1996년 4월 21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이 반자동 소총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무차별 난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선생님과 학생 13명이 비명에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살해된 학생 중에 캐시 버널이라는 학생의 추모 열기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이 시대에 순교자로 추모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그녀의 생애를 기리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버널 양은 총격 사건이 나던 그날 총을 든 학생이 다가와서 총을 머리에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질문에 캐시 버널은 서슴없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범인은 욕설과 함께 그녀에게 총을 쏘았고 머리에 총을 맞은 버널 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버널 양의 장례를 집례했던 조지 커스텐 목사는 그녀를 순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31일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서 열린 집회에 10대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약 2,500명가량이 모였는데 이들은 그녀가 최후에 남긴 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을 연호했고 그해 여름까지 22개 주에서 추가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10대의 한 소녀, 한 평범한 소녀였지만 그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어린 소녀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안전지대인 세이프 존을 찾지 말고 신앙지대인 페이스 존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시청자 여러분, 총기 사고가 나고 온 세상에 테러가 자행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또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세상은 안전한가?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